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고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느껴지냐고 묻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이 신호등의 색깔들이 원래는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지난 시즌에서 우리는 시간과 달력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일상 곳곳에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신호등의 색깔, 바로 빨강, 노랑, 초록에 담긴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색깔들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19세기 중반에 유럽 철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기차가 발명되고 유럽 전역에 철도가 건설되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혁신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바로 여러 대의 기차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데 멀리서도 여기서 멈추세요 혹은 이제 안전하니 진행해도 좋습니다 라는 신호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신호 체계가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직접 깃발을 흔들거나 팔을 뻗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낮에만 가능했고 날씨가 흐리거나 밤이 되면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둠이 깔리면 기차의 불빛만으로 앞서가는 기차나 위험 상황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죠.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철도, 회사들은 궁리 끝에 색깔이 있는 등불을 활용한 신호 체계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신호등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색깔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정해진 색은 바로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은 무조건 멈추라는 정지 신호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빨간색이었을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이고도 문화적인 두 가지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빛은 색깔마다 파장이 다릅니다. 빨간색은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색깔입니다. 파장이 길다는 것은 빛이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들 먼지, 안개, 수증기 등에 의해 산란되거나 흡수되는 정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빨간색은 다른 색깔의 빛보다 훨씬 멀리까지 도달하고 만개나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뚜렷하게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야 하는 정지 신호로는 이보다 더 적합한 색이 없었던 셈이죠. 긴급한 상황에서 신호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빨간색을 위험이나 경고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뜨거운 불꽃, 끓어오르는 피, 혹은 사나움, 맹수의 눈빛 등 원시시대부터 우리 생존과 직결된 위험 요소들은 주로 빨간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빨간색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인류의 문화와 심리에 깊이 각인된 위험의 상징성이 빨간색이 정지, 신호로 자연스럽게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우수성과 인류의 공통적인 인식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맞물려 빨간색은 완벽한 정지 신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록색은 처음부터 진행 신호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초기 철도 신호 체계의 가장 큰 시행착오이자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철도 신호 체계에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미의 신호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초록색이 아니라 흰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빨간색 정지과 흰색 진행 두 가지 색깔만으로 신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동의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보이는 마을의 창문 불빛이나 공장 등 주변 건물들의 하얀 조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하얀 불빛들이 기차 기관사에게는 신호등의 흰색 진행 신호로 착각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밤, 기관사가 저 멀리 보이는 하얀 불빛을 진행 신호로 오인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험과 마주치는 아찔한 상황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호등에 사용된 생유리가 깨지거나 강한 바람이나 충격으로 인해 빠져버리는 경우였습니다. 만약 빨간색 정지 신호등에 빨간색 유리가 깨져서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정지 신호를 의미하던 등불이 아무런 색 없이 그저 흰색 불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사는 이를 진행해도 좋다는 흰색 신호로 오인하고 그대로 질주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작동과 혼동으로 인한 열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커지자 철도회사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신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진행 신호를 흰색에서 눈에 확실히 구분되고 자연광이나 다른 불빛과 혼동될 여지가 없는 초록색으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초록색은 빨간색 다음으로 파장이 긴 편에 속하여 시인성이 좋으면서도 자연환경에서 흰색 불빛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즉 정지 신호인 빨간색과 진행, 신호인 초록색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색깔이 추가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하며 속도를 줄이라는 뜻의 노란색 주의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빨강, 노랑, 초록의 3색 신호 체계가 철도에서 최초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완성된 빨강, 노랑, 초록의 3색 체계는 이후 인류의 또 다른 위대한 발명품, 바로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도로 위에도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20세기 초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마차와 자동차, 그리고 보행자들이 뒤섞이며 교차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교통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전기로 작동하는 교통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이 처음 실험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이미 철도에서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빨강, 노랑, 초록의 색 체계가 자연스럽게 도로 교통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철도 기관사들이 색깔 신호에 따라 기차를 제어했듯이 이제는 운전자들이 이 색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착된 3색 신호등은 그 효율성과 직관성 덕분에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도로에서 이 빨강, 노랑, 초록 신호등을 마주하며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차를 운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19세기 철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결과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신호등의 색깔에는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와 인류의 문화적인 통찰, 그리고 실제 사고를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색을 바꿔야 했던 철도 역사의 아픈 시행착오까지 이 모든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빛의 파장이라는 물리적인 특성부터 인간의 시각적 인지 능력, 그리고 사회적 약속과 안전을 위한 노력까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동차보다 기차가 먼저 이 색을 정하고 그 체계를 우리가 이어받아 쓰고 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니 신호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으세요? 신호등의 색깔처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또 다른 약속, 바로 길이의 단위인 1m는 누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1m라는 길이에도 신호등처럼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